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00명대 발생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집단 전파 사례가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설 전에는 조금 더 잡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신규 확진자 451명 나왔는데 지금의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효과가 이제 떨어진 거죠. 어제부터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감염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무증상 감염자가 거의 한 20%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선별 검사소에서 예. 특히나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연구에서 20에서 59세, 그러니까 49세까지가 전체 감염자의 72%, 예. 특히 35세, 49세, 그 사이가 40%를 넘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활동을 많이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감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감염이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노숙자라든지 이런 고시원 이런 집단 감염이 올 수 있는 곳에도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제 감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큰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활동을 줄이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확산이 될 염려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방역당국에서는 설 연휴 전에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이번 주말쯤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완화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번 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아마도 이 400명대를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예. 설 연휴까지는 아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가족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조금 풀어서 인원수를 조금 늘려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건대 쪽에 헌팅포차라는 네. 그런 곳이 뭐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안에서 또 헌팅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다가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확진자가 또 많이 나왔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당국의 말을 안 듣고 불법적으로 문 닫고 밤에 그 술 팔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방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흥업소 쪽이었는데 음식점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근데 영업 형태는 과거에 헌팅폰차로 한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이라든지 춤을 추고 서로 이동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런 어떤 지침을 정할 때는 그 명칭별이 아니라 어떤 운영 형태인지 어떤 행위별이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위반을 할 시에는 단순히 약간의 과태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과태료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가 같이 시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영업을 조금 위반하는 사태는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다수의 선량한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광진구에서 걸린 이 헌팅포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이죠? 네네, 구상권도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정도의 행정 조치라든지 벌금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나서 뭐 걸리면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경각심이 높다면은 좀 더 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역을 어긴 집단에 대해서 청구하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많았습니다. 네. 그 집단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구상권의 책임을 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느껴야지 또 좀 아차 싶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그 감도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집단 감염 못지않게 좀 경계하고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전파 이런 네네. 상황들이었는데 최근에 발견된 5건을 보니까 해외 유입이 아닌 모두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발견이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12월 2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자가격리 직전에 이제 양성이 나온 거죠. 네. 근데 해외 입국자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인데 그 가족들과 감염이 된 분도 있는데 문제는 밖에서 온 친척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감염이 됐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났죠. 그 과정 중에 그 친척을 통해서 7개 가족이 감염이 되면서 30명이 훨씬 넘는 분이 감염이 됐고 그렇다면 그 가족들도 분명히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과 또 접촉을 했겠습니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밀접 접촉자만 찾아가지고는 이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만난 분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힘들지만 검사를 전체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봐야 되고,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전파력도 30에 많게는 70%까지 높다고 되어 있지만 네. 항체 치료제가 듣지를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신 어떤 유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만일에 국내에서 전파가 되게 되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확산세가 증가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외국에서 일단 외국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네. 사는 분이시고 거기에 친척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집단 감염이 걸린 건데 네. 그중에 변이 바이러스라고 확정된 사람은 4명인 거죠. 나머지는 네, 일반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확정인데 네. 그분들이 교수님 말씀을 따르면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변이 바이러스일 확률도 높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될까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올 확률이 거의 훨씬 높죠. 예. 왜냐하면 그쪽에 통해서 감염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분을 통한 한 달 동안의 N차 감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12월 말에 처음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확진자가 40명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전체 맞습니다. 확진자가. 그러면 그동안은 그래도 전파력이 세다고 했는데 잘 방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전파력이 세면 많이 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생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지방에서 지금 감염이 아마 확산이 됐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 다 찾을 수가 없는 게 증상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수 있고 그걸 막는 방법은 개인 방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활동력이 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최대한 그 활동 범위를 좁혀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 이외에는 야간에 어떤 모임이나 그런 걸 자제를 하셔야 되고 직장 생활 내에도 꼭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2명에 대해서 31년 만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의 판단 내용이었는데요. 1990년 발생한 낙동강변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을 했던 최인철, 장동익 씨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범인으로 몰린 2명이 있었는데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옥살이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고법 제1형사부가 1990년 발생한 낙동강변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린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말 무죄 선고, 재심 선고는 정말 다행인데 그 21년간의 보상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정부로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 변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개발된 백신이 효용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파우치 소장이 기존 감염자도 재감염시킬 확률이 높다 이런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좀 효용성 면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이게 노바백스 백신 연구 결과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감염된 분의 이미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분의 3분의 1이 재감염이 된 거예요. 남아공 네. 변이에요. 그래서 이렇다면 상당수가 재감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항체가 있으면 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 돌연 변이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발보다 훨씬 백신에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89% 이상의 그 예방률이 있는데 남아공에는 한 60% 미만. 더군다나 이제 어떤 HIV 같은 게 있는 경우는 49%밖에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영국발 변이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남아공에 대해서는 6분의 1 정도밖에 중화항체가 생성이 안 됩니다. 물론 예방을 할 수 있는 범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촉진제, 부스터라고 하죠. 촉진제를 지금 개발을 해서 3번째 주사를 놔서 이런 변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기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변이에 대한 백신까지 만들려면 지금 일단 만들어 놓은 거에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고 예. 거기에 더해서 부스터 추가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만들 백신에 대해서 유전자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만들 수 있고 기간은 한 6주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 접종 이제 우리도 이번 달부터 화이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6만 명분을 그 시작을 하는데 백신 유통하는 그 과정이 꽤 까다로운 것 같아요.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네. 그래서 모의 훈련까지 해야 되는데 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점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입니까? 네. 이렇게 냉동 트럭을 통해서 이제 센터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냉동 트럭에 마이너스 70도 이상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모의 훈련에서 이거 드라이 아이스를 쓰거든요. 네. 드라이 아이스를 이미 얼려놓은 거를 쓰다 보니까 꺼내질 못한 거예요. 벽에 얼어버렸죠. 붙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제 모의 훈련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센터에서 올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네. 중요한 건 온도 유지입니다.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백신의 유용성이 떨어져서 쓸 수가 없고 예. 두 번째로는 백신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낭비를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런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노출이 되면 2시간 이내에 다 이걸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약제를 절대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지켜야 되는 그렇죠. 거고. 한 명이라도 안 오게 되면 안 되니까 예. 그 전날까지 다 확인 전화를 해서 물량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게 100만 명당 한 11명 정도가 파이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독감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접종 후 관찰을 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처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화이자 백신은 새로운 백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사기에 들어있질 않고 앰플로 나눈 그 병에다가 들어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병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녹인 다음에 거기서 0.3cm, 3mm 정도 뽑아서 주사를 하는데 예. 이걸 흔들어서 희석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병을 막 흔들어요. 근데 예. 이게 흔들면 이건 버려야 됩니다. 왜요? 그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반드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희석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아래 위로만 살짝 흔들어서 희석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건데 예. 거기에 주의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의료진은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의료진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바뀌지 않을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인계라든지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얼어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겠지만 이제 식이함수 넣고 녹인 이후에는 그렇죠. 예. 위아래로만 이게 살살 해야 예, 된다. 예. 와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70도에서 유지하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럼 70도 밑에 마이너스 8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00도 이거면 괜찮은가? 아니면 정말 그 70도 내외를 유지해야 되는가? 어떤 거예요? 70도 내외를 유지해야 된다고 예. 알려져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0도로 떨어진 거는 아깝지만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다르군요. 그 바이러스 백신 자체의 어떤 안정성, 유효성이 그 온도에서만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주사기가 우리나라 업체에서 주사기를 또 만들었대 이 전용 네네. 주사기를 이 주사기 만든 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겁니까? 네, 백신이 귀하기 때문이죠. 네. 예, 백신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지금 모더나, 화이자 같이 병에 들어있는 백신을 최대한 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5명분이지만 우리가 잘 이거를 사용하면 6명분을 만들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 그렇죠. 병에, 예. 일반 주사기에 보면 주사기하고 그 피스톤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네네. 0.07ml라고 그러니까 주사기를 합니다. 꾹 밀었을 때 그 마지막 그 그렇죠. 좁은 여기에 부분. 예, 주사기 끝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공간이. 네네. 근데 그것을 5명을 합하면 1명분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6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백신이 귀한 경우에는 이 특별한 주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내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6명분으로 더 늘릴 수 있을 것 이건 같습니다. 백신 맞춤 주사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에서 화이자 백신의 특례 수입도 승인을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아마 2월 중순 이후, 설 연휴 이후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국내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질병청장님이 이제 요구를 하면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렘데시비르도 같은 그런 경로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예. 어제 11명 정도의 그 질병청 전문위원단이 이제
감수를 했고 16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에 지금 검증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청소년도 지금 검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은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진료하는 의료진부터 맞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진이 모두 맞기에 물량 자체는 충분한 겁니까? 모든 의료진이 맞는 것은 아니고 6만 명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우리 코로나19를 진료를 직접 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그런 고위험군에 노출된 의료진이 먼저 접종을 할 것 같고요. 네. 일반 의료진은 그 후에 아마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에 걸리면 최소 6개월간 항체가 지속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항체가 최소 6개월 되면 이 사람들은 굳이 그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생길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항체율이 그러니까 한 3개월엔 거의 99%가 남아 있다고 네. 이 연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 88%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간은 우리가 면역이 되는데 네. 말씀드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 남아공 같은 경우 3분의 1이 재감염됐다는 사례가 있었고 예.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백신을 맞으면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걸릴 때 우리가 가볍게 앓는 분도 있고 무증상도 있고 중증을 앓는 분도 계시죠. 네. 거기들은 항체가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앓고서 생긴 항체보다 백신을 맞고 생긴 항체가 다르군요. 많게는 4배 이상 항체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앓은 경우도 맞는 게 좋지만 백신이 네.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앓지 않은 분이 먼저 접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